지난 7월 초에 발표된 기사였죠. 커버드콜 ETF 투자자분들이 15년간 세금을 더 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0년 ETF 보유기간 과세라는 개념이 구축되면서 생긴 문제인데요. 쉽게 말하면 분배금의 재원은 배당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옵션 수익과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어서 세금을 책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가 바로 다음 달 제기가 되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생겼는데요. 바로 과세표준 기준 가격 감소분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당시 많은 증권사들이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스템을 재구축했는데요. 일부 증권사가 최초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옵션 수익 부분에까지 15.4%의 세금이 발생되었고 국내 최초 커버드콜이었던 상품부터 이 과세 책정에 대한 오류가 발생했지만 이 커버드콜 시장이 최근 커지지 않았더라면 이 문제 또한 발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뒤늦게라도 발견된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만 해외 ETF의 경우 문제가 없다는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ETF의 세금 구조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와 같은 순수 국내 주식형 자산으로 분류된 ETF의 경우 매매 차익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분배금은 아시다시피 15.4%의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이고요. 순수 주식형이 아닌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나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보유기간 과세라는 걸 적용합니다. 근데 이 보유기간 과세가 정말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매매 차익의 경우 매매 차익과 과표 증분 중 더 작은 것에 대해서 15.4%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매매 차익과 과표 증분, 즉 과표가 늘어난 부분까지를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운용사 홈페이지나 증권사 어플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코덱스의 경우 종목에 들어가서 엑셀 다운받기 버튼을 활용한다면 상장 이후 기록을 전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매매 차익의 경우 잔고에 뜨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알기 쉽죠. 만약 상장 시점 매수를 하고 7월 22일까지 보유했다면 매매 차익은 1260원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 과표 기준가를 보면 오히려 줄어들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는 더 작은 것에 대해 15.4%를 과세한다고 했으니까 계산식대로 한다면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분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는데요. 배당나길 전 기준 과표 기준가에서 내가 산 시점의 과표 기준가를 빼면 이 과표 증분이라는 걸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된 과표 증분이 현금 분배금보다 적다면 실제 우리가 받는 분배금 대비 15.4%보다는 더 적은 세금이 책정될 겁니다. 만약 7월 22일이 배당락 하루 전일이고 분배금이 150원이라면 내가 매수한 시점 대비 과표 증분의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과표 증분으로 배당의 세금을 책정한다는 거고요. 다행히도 이 케이스는 현금 분배금보다 과표 증분이 더 적었기 때문에 세금 없이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국내 기반의 상품은 과표 기준가가 올라도 소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매매 차익 시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해외 ETF의 경우 과표 기준가도 주가와 같이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매 차익 시 세금을 온전히 받게 된다는 얘기일 뿐더러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또한 크게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사의 내용을 다뤄보면 대부분의 증권사가 선제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대형 증권사 중 특히 삼성증권의 경우 이 문제가 발생된 회사인데요. 사실 해당 기간 동안 발생된 세금 중 종합과세나 상승된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행히 7월 11일 이후에는 이 문제가 즉각적으로 개선되면서 현재는 문제 없는 상황이지만 이전에 매도한 ETF의 경우 여전히 확인 중에 있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이 과세 체계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외납세액의 경우 세금 책정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개별 문의를 하게 되면 문자로 과세 내역을 보여주긴 하지만 정확히 어떠한 산식과
기준에 의거해서 나온 세금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말 불편한 부분인데요. 뿐만 아니라 절세 계좌에서 현재 외국 납부세액에 대해 세금이 책정되기 전 기준 금액으로 알려주지 않고 이미 외납세액을 전부 납부한 뒤의 분배금을 세전과 세후로 동일하게 표기해서 안내해준다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국세청에 문의했을 때에도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공지사항인 것 같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푸념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증권사의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못 찾는 기능일 수도 있고 다른 증권사에는 이미 탑재된 기능일 수 있겠지만 보유기간 과세에서 계산되는 부분을 좀 더 가시성 있게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해 줄 뿐 아니라 이 외납세액에 대해 구체적인 산식 근거 또한 개인이 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절세 계좌에서 받는 분배금 또한 외납세액 이전의 배당금을 세전으로 표기해주고 세후 금액은 공제 이후 금액을 표기해준다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앞서 보신 보유기간 과세와 연관된 내용인데요. 운용사 홈페이지에는 7월 22일 과표 기준가에 해당하는 수치가 증권사 MTS에서는 7월 23일로 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매매 차익이나 분배금 발생 시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게 되겠지만 이 또한 과세에 예민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오해를 살만한 내용이기도 할 겁니다. 제가 모든 증권사를 활용하진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든 부분까지 알 수는 없지만 메리츠 증권의 경우 예수금에 대해 이자 수익을 자동으로 발생시켜주는 구조인데요. 다른 증권사들도 투자 대기 자금에 대해서 이처럼 일복리 이자 수익을 준다면 투자 효율을 보다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수료도 전액 면제되고 환율 우대까지 100% 해주는 아주 좋은 메리츠 증권이지만 해외 직투 시 환차익이나 환차손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잔고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기능으로 알고 있지만 굉장히 불편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증권사에서 개선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해외 주식 매매 시 선입 선출과 이동 평균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불필요한 증권사 이동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입 선출법은 먼저 산 주식에 대해 먼저 매도를 하고 이동 평균의 경우 심플하게 평균치로 계산하는 방식이죠. 이걸 모르고 매도한다면 불필요한 세금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이를 보면 주식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 1차, 2차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이후 주가가 올라 매도를 할 때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주식을 처분하는 반면 이동평균법은 평균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우상향하는 추세에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 이동평균법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이 더 적게 책정되기 때문에 세율적으로 유리할 겁니다. 반대로 주가가 우하향일 때 꾸준히 매수했다가 고점에서 매도하는 경우 오히려 선입선출법이 더 적은 양도 차익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세율적으로 유리하다는 반대의 결과도 존재합니다. 대부분 예측 가능한 세금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은퇴자분들의 경우 이동평균법을 채택하는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배당금 자동 출금 기능입니다. 최근 월배당 투자가 떠오르면서 제2의 월급이라는 생각을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위탁 계좌에 있는 돈보다는 진짜 월급처럼 내 통장에 자동 이체해주는 기능이 있다면 연세가 많아 이런 작업이 매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정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기인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달 또는 매년 일정 금액이나 퍼센티지를 세팅해 놓는다면 자동 매도를 해줘서 인출 가능한 예수금으로 만들어주는 제도인데요. 은퇴 시점에 주식과 채권으로 자산 배분된 상품을 활용해서 오랜 기간 연구 결과로 입증된 4% 인출률을 활용하는 미국 은퇴자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으로 은퇴를 대비하는 경우가 많지만 향후 미국 은퇴자들처럼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분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 기능이 생긴다면 미국과 같이 자산 배분 상품인 TDF에 투자할 분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우리보다 선진국에서 은퇴를 대비하는 주된 방식인 만큼
우리나라도 그 여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반면 미래의 상승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재 높은 분배금을 받는 커버드콜과 같은 구조의 상품은 인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동으로 매도를 해야 가능한 인출 전략입니다. 하지만 정기 인출 제도를 활용한다면 매도 버튼을 누르는 별도의 작업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인출 전략을 취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키움증권에 자동 매도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긴 하지만 정기 인출 제도와는 성격이 다른 일시적인 매도 장치일 뿐이기 때문에 다른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어느샌가 우리나라에도 자동 매수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자동 매도를 통한 정기 인출 제도가 탄생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는 우리의 가장 큰 목돈인 은퇴자금을 보관하는 중요한 회사들이죠. 금융의 본질은 신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하나씩 개선해가는 증권사가 있다면 약간의 수수료 같은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신뢰 하나만으로 그 증권사를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머니였습니다.